추석을 일주일 앞둔 화요일 오후 정순이는 부엌에서 전 부치기 연습을 하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결혼 30년 차 시어머니 노릇도 이제 20해가 넘었지만 매년 이맘때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명절 준비는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스트레스는 따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둘째 며느리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제가 갈비찜을 해올게요. 그리고 아버지께 정장도 하나 사드리려고요. 어머니 드실 약재도 좋은 걸로 골라봤어요. 정순이는 영희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큰 며느리 민주 생각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져. 영희는 결혼 10년 차지만 한 번도 빈손으로 온 적이 없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나 장아찌를, 때로는 정성껏 고른 옷이나 건강식품을 가져왔죠.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들이었어요. 민주는 또 빈손으로 오게. 정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3년간 한 번도 예외가 없었거든요. 설날, 추석, 어버이날, 시아버지 생신, 심지어 정순이의 생일까지 항상 같은 이유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모자라요. 민주는 큰아들 성민의 아내로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쁘고 똑똑한 아들 낳은 며느리의 차다. 줄 수 없어 자랑스러워했어요.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몇 년만 요즘 언제부턴가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어려운 줄 알았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남편 회사 사정도 어렵다고 하니까요. 경기도 안 좋고 젊은 부부들이 살기 힘들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순이는 며느리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괜찮다, 마음만 받는다며 오히려 위로까지 해줬죠. 요즘 어떤 며느리가 시댁에 선물 챙겨오냐, 우리 때와는 다르다니까. 정순이는 스스로를 달래며 민주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특히 영희와 비교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뭔가를 가져온 적이 없었거든요. 작은 과일 바구니라도, 아니면 직접 만든 반찬이라도, 심지어 마트에서 산 저렴한 선물이라도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와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정순이는 명절 상차림을 위해 장을 보러 나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하지 말자. 추석 당일 즐겁게 보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장을 보는 정순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는 뭘 해온대 하며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위축되었어요. 우리 민주는 하고 말을 시작하다가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도 정순이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정순이 씨, 큰 며느리는 직장 다닌다며? 요즘 벌이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순이는 애매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자식들 흉을 남 앞에서 볼 수는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순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운 시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다른 건가? 하지만 영희를 생각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같은 세대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추석 당일 오후 2시 정순이가 마지막 전을 부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순이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부엌에서 나왔으나 해서 말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아이들이라도 뭔가 들고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민주는 명품 핸드백 하나만 들고 있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학생인 큰 손자와 초등학생인 둘째 손자도 빈손이었습니다. 게임기나 스마트폰만 손에 들고 있었죠. 정순이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역시나라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민주는 깊숙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표정도 정말 미안해 보였고 목소리도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이번 달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들 학원비도 밀리고 관리비도 못 낸 상황이라서요. 다음 달에는 정말 꼭 2배로 해서 가져올. 정순이는 이미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민주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성민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서 대비해서 돈을 아껴야 할 것 같아서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요즘 어느 회사든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순이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영희는 갈비찜과 함께 시아버지를 위한 정장, 정순이를 위한 예쁜 스카프까지 준비해 왔거든요. 어머니, 이번에 백화점에서 세일하길래 어머니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영희의 남편도 성민이와 비슷한 직급에서 일하는데 말이에요. 대조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때 차이가 날 수 있나 싶었어요. 정순이는 민주를 나무라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들이 영희의 선물을 칭찬할 때면 더욱 그랬어요. 우와, 이모가 사준 정장 정말 멋있어요. 또 손자들이 영희가 사온 선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미안해 보였지만 그래도 다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였어요. 지난 설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도 민주는 똑같은 이유를 댔어요. 어머님, 연말에 본 아이들 옷은이라서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 설날 용돈도 못 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와서 용돈을 받아갔다는 거였어요. 모순되는 이야기였지만 정순이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전 추석에도 남편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불안해요. 어버이날에도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정순이의 생신에도 자기 집 수리비가 나와서요.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처음에는 정말 믿었어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젊은 부부들이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니까요. 정순이 자신도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던 터라 며느리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시댁에 선물 가져오는 게 부담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3년이 넘도록 계속되니 이상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했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정말 미안해하는 것봐요. 제가 이런 며느리라서 정말 부끄러워요. 어머님께 면목이 표정도 진짜 같고 목소리도 진심 어린 것 같았거든요. 정순이는 그런 민주를 보면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돈이 전부가 아니지.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민주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심지어 우리 민주가 이렇게 미안해하는데 내가 너무 야박한가 하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꼭이라는 말은 항상 공허한 약속으로 끝났어요. 정순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기대를 안 하려고 해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달라질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나? 정순이는 종종 자책했습니다. 요즘 며느리 내가 구식 시어머니인가? 하지만 영희를 보면 그런 생각도 사라졌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는 이번에 뭘 해줬다는 자랑을 들으면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명절 때 완전히 손으로 오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추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정순이는 중학생인 손자 준호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스마트폰 바꾸실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준호는 정순이가 아직도 구형 폴더폰을 쓰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그런 걸 어떻게 써? 정순이는 손사래를 쳤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할머니들도 다 써요. 친구들이랑 사진도 보내고 영상통화도 하고요. 재밌어요. 그리고 할머니 요리하는 것도 사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준호는 스마트폰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폴더폰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스마트폰이 훨씬 편해요. 날씨도 바로 확인할 수, 검은 설 볼 수 있고 가족들과 사진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결국 정순이는 준호의 설득에 넘어가 생전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장만했습니다. 검은 화면에 알록달록한 아이콘들이 가득한 게 신기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했어요. 폴더폰에 익숙했던 정순이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할머니, 이게 카카오톡이에요. 문자 대신 이걸로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준호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사진도 보낼 수 있고 음성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인스타그램이에요. 사진 올리는 앱이에요. 할머니도 음식 사진 찍어서 올리면 좋아할 거예요. 정순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손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 해봤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것까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특히 멀리 사는 친척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 정순이는 혼자서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뉴스나 날씨를 보는 정도였 점점 다른 것들도 궁금해졌어요. 특히 준호가 알려준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이 신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진을 올리나 호기심이 생긴 정순이는 이것저것 눌러보기 시작했어요. 음식 사진, 풍경 사진, 가족 사진들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참 신기한 세상이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다니. 정순이는 다른 이는 까먹었을까? 어이가 많았어요. 어머,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이 김치 담그는 법도 괜찮네. 새로운 레시피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정순이는 인스타그램에서 음식 사진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익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 자세히 보니 민주였습니다. 아니, 민주 같은데 평소에 보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정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민주도 이런 걸 하나? 호기심에 사진을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 속 민주는 평소에 보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훨씬 화려하고 예뻐 보였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화려하고 배경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본 정순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마다 비싼 것들이 명품 가방, 고급 액세서리, 비싼 음식들. 이게 뭐지? 민주가 이런 걸 다 샀다고? 정순이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순이는 손을 떨며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샤넬 향수, 에르메스 스카프, 구찌 신발. 이름만 들어도 비싸다는 걸 알 수 있는 브랜드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민주 맞나? 설마 동명이인인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민주가 맞았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도 입니다. 노릇하면서 가끔 나오는 성민의 모습도 틀림없었어요. 정순이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명절 선물도 못 사온다던 그 민주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 추석에 관리비도 못 낸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런 사치품들을 사고 있었다니. 정순이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분명히 민주가 맞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정순이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3년간 믿고 이해해줬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괜찮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위로해줬던 모든 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순이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달에 올린 사진들을 보니 제주도 리조트에서 찍은 가족여행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여행도 못 간다고 했으면서. 정순이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속 민주 가족은 고급 호텔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식당도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호텔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 고급 뷔페에서 식사하는 모습까지. 정순이는 화가 났습니다.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런 데를 다녀왔다고?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민주가 올린 명품 가방 하나의 가격을 검색해 봤어요. 20만원? 아니다, 200만원. 정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 선물로 10만원짜리 과일 바구니도 못 사온다던 사람이 200만원짜리 가방을 샀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런 가방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샤넬, 구찌, 프라다, 여성난 빨간 수 있는 브랜드만 해도 몇 개였어요. 도대체 얼마를 쓴 거야? 정순이는 각각의 가격을 자신의
화면의 내고 정순이는 지난 추석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까지 글썽이던 모습.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올린 사진을 보니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날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정순이는 30년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이해해주려고 했던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정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주의 인스타그램을 계속 들여다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랬을까? 사진을 보니 적어도 2년 전부터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더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다음에는 꼭.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여. 정순이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2부 진실 추적과 분노의 시작. 새벽 5시 정순이는 결국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주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명품 가방들, 고급 레스토랑, 제주도 리조트.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정순이는 계산기를 들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지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혼자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어요. 정순이는 조용히 일어나 살펴봤니는 스마트폰을 다시 켰습니다. 밤새 민주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봤지만 새벽에 다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민주가 올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하고 각 물건들의 가격을 검색해 봤어요. 루이비통 네버풀 가방 40만원, 샤넬 클래식 플랫백 500만원, 에르메스 버킨 백은 1000만원이 넘는다고? 정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날에 선물로 10만원짜리 과일도 못 사온다던 사람이 1000만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다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정순이는 안경을 벗어보였었지만 화면의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순이는 공책을 꺼내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민주가 올린 사진들과 그때 했던 거짓말들을 매치해 봤어요. 이 작업을 하면서 정순이는 점점 더 화가 나. 작년 10월 15일 어버이날에 돈이 없어서 못 셈아요.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 구찌 가방 인증샷. 올해 2월 8일 설날에 연말 보너스 못 받아서 어려워요. 일주일 후 부산 호텔 여행 사진. 작년 7월 20일 아이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요. 그 주에 강남 고급 스파 인증샷. 기록하면 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순이는 펜을 꽉 쥐며 계속 기록했습니다. 증거를 확실히 정리해두고 싶었거든요. 아침 7시 남편 재구가 일어나자 정순이는 바로 어젯밤에 발견한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봐.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 재구는 처음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정순이가 설명해주자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 민주 것이 맞나? 재구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걸 샀다고? 평소에 며느리들에게 관대했던 재구도 이번만큼은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 재구는 안경을 쓰고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가방이 얼마라고? 500만원? 1000만원? 재구는 평생 농사일만 해온 사람이라 명품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그 가격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한 해 농사 지어서 버는 돈이 겨우 이 정도인데 우리가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보다 비싸네. 재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혹으로 보고 있었구나. 재구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순이는 남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재구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직접 얘기해볼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니. 하지만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추궁하면 오히려 우리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 뒤를 캐고 다녔다고 할 텐데. 그리고 가족 관계도 나빠질 거고. 정순이는 신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싶었어요. 재구도 수긍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대로 계속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정순이는 마음속으로 이미 계획을 세우고 민주에게 직접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정순이는 며칠 동안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더 자세히 익혔습니다. 손자 준호에게 할머니 이 앱 사용법 좀 더 가르쳐줄래? 라고 부탁했어요. 준호는 할머니가 SNS에 관심을 갖는 것이 신기했지만 기뻐하며 더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하면 다른 사람 계정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하루만 올라와 있다가 사라져요. 준호의 설명을 들은 정순이는 더 꼼꼼히 민주의 계정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스토리에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올리는 일상 사진들인데 브런치 먹는 사진, 네일 아트 받는 사진, 마사지샵에서 찍은 사진, 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까지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드는 건데 정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이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주가 자주 가는 브런치 카페의 메뉴를 검색해보니 한 끼에 5만 원이 넘었어요. 우리 집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으로 한 끼를 먹는다고? 정순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네일 아트도 검색해 봤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어요. 한 달이면 40만 원, 1년이면 정순이는 계산하다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순이는 더 정확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주가 올린 사진들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 봤어요.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스파, 호텔까지 모든 게 비싼 곳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던 거야?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지난주에 올린 사진이었어요. 명동의 한 유명한 명품 거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 개의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샤넬, 디올, 루이비통 쇼핑백을 양손에 가득 들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정순이는 각 매장의 최저 가격을 검색해 봤습니다. 샤넬 가장 싼 액세서리만 해도 50만 원, 디올은 100만 원, 루이비통은 200만 원, 한 번에 300만 원은 쓴 거네. 정순이는 계산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정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치를 부리고 있었다니,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말이에요. 정말 뻔뻔한 아이구나. 며칠 더 관찰한 정순이는 민주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브런치 카페, 화요일은 네일샵, 수요일은 마사지나 스파, 금요일은 백화점 쇼핑, 주말은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뷔페. 완전히 부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최소 200만 원은 쓰는구나. 정순이의 계산에 따르면 민주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사치품에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말이 되나? 정순이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주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해시태그들을 보니 해시태그 부자생활, 해시태그 명품 라이프, 해시태그 럭셔리, 해시태그 금수저 같은 것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해시태그 돈 많은 며느리라는 해시태그까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우리를 우롱하고 있었구나. 정순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을 돈 많은 며느리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뻔뻔한 아이가 어디 있어. 정순이는 결정적인 증거를 더 찾기로 했습니다. 민주가 올린 사진들 중에서 가장 비싼 것들의 날짜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비싼 에르메스 버킨백을 산 날짜가 바로 지난 추석 다음 날이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곤 바로 그 다음 날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고? 정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완전히 계획적인 속임수였습니다. 정순이는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민주가 명품을 사는 날짜들과 시댁에 용돈을 요청한 날짜들을 비교해봤어요. 그러자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용돈을 받은 지 2, 3일 후에 항상 명품 쇼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내준 돈으로 명품을 샀구나. 정순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렵다고 해서 정성껏 보내준 용돈으로 사치품을 사고 있었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순이는 지난 1년간 민주에게 보낸 용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12개월 총 600만 원. 거기에 명절 때마다 따로 보낸 돈까지 합치면
800만 원이 넘었어요. 내 돈으로 명품 가방 10개는 샀겠네. 더 화가 나는 건 민주가 용돈을 요청할 때 했던 말들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이들 학원비가 밀렸어요. 관리비 독촉이 와서 정말 곤란해요. 병원비가 갑자기 나와서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정순이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민주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속일 계획이었던 거예요. 돈이 없다고 거짓말해서 용돈을 받아내고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면서 SNS에 자랑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심했어. 정순이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정순이는 우선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민주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날짜별로 캡처해서 저장하고 각 물건들의 가격을 조사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용돈을 보낸 날짜와 명품을 산 날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야. 정순이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민주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습니다. 직접 추궁하자니 가족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죠. 정순이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정순이는 이웃 할머니 몇 명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SNS를 많이 한다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할머니들은 대부분 SNS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부정적이었어요. 우리 며느리도 그런 거 한다고 하던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 세상은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정순이는 이제 SNS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창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순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용돈부터 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민주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용돈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진짜 어렵다면 명품 쇼핑부터 중단할 거야. 정순이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치를 부린다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증거지. 정순이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민주에게 보내던 자동이체를 중단했습니다. 당분간 송금을 중단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유를 묻지 않고 친절하게 처리해줬어요.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보통 용돈은 매달 15일에 보내졌는데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어요. 민주가 언제 연락을 해올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기다릴까? 15일이 지나고 이틀 후 드디어 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 달 용돈을 아직 안 받았는데요. 목소리가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달은 우리도 좀 어려워서 농사 망쳐서 수입이 없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보낼게. 민주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서 당황감이 느껴졌어요. 정순이는 민주의 인스타그램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용돈이 끊어진 후에도 계속 사치를 부릴지 아니면 정말 어려워서 생활 패턴이 바뀔지 궁금했거든요.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야.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의 생활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매주 브런치 카페에 가고 네일 아트를 받고 명품 쇼핑을 했어요. 심지어 용돈이 끊어진 지 일주일 후에는 새로운 샤넬 가방까지 샀더군요. 역시 거짓말이었어. 정순이는 확신했습니다. 정말 어려웠다면 용돈이 끊어지자마자 사치부터 줄였을 텐데 오히려 더 비싼 걸 사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뻔뻔하구나. 삼부조용한 복수와 최후의 깨달음 일만자. 정순이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알려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싶었어요. 우선 남편 재구에게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민주가 정말 심각해. 우리 돈으로 명품을 사고 있었어. 재구는 정순이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재구도 화가 났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봤구나. 재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30년간 농사지어서 번 돈을 이런 식으로 쓰다니. 재구는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정순이는 둘째 아들 부부에게도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형제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 분위기가 나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부끼리만 알고 있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대신 정순이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주가 올린 사진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골라서
프린트했어요. 특히 용돈을 받은 직후에 명품을 산 사진들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순이는 또한 민주가 거짓말한 내용들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밀렸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가족여행 사진을 올린 것, 관리비를 못 냈다고 했는데 그 주에 명품 쇼핑을 한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민주의 거짓말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한두 번 거짓말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시어머니를 속여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아이야. 정순이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30년간 며느리들을 믿고 살아온 정순이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정순이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민주도 교훈을 얻어야 해. 하지만 직접적으로 혼을 내기보다는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정순이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민주가 진짜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보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사치를 부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돈으로만 살아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선 정순이는 용돈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주던 돈도 모두 중단했어요. 민주에게는 요즘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농사 수입도 불안정하고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도 많이 나가니까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민주는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정순이는 역시 우리 돈 없이도 충분히 여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명품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대신 아껴 쓰는 법이나 가성비 좋은 제품 같은 해시태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형편을 알아가는구나.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바뀌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여전히 가끔씩 비싼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으니까요. 3달째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민주가 중고 명품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이사로 인한 정리 세일이라는 핑계로 자신이 샀던 명품들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결국 팔게 되는구나. 정순이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돈으로 산 명품들을 이제야 팔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돈이 필요하니까 파는 거지. 민주에게서 전화가 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 달은 용돈을? 하지만 정순이는 일관되게 우리도 어려워서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민주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만요. 하지만 정순이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여유가 없단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 넉 달째에는 민주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해먹는 음식 사진이 올라오고 명품 대신 저렴한 브랜드 옷을 입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브런치 카페 대신 집에서 만든 커피 사진도 올라왔어요. 정순이는 이제 민주가 정말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구나. 하지만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진짜 반성을 하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순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혼내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민주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희망이 생겼어요. 5달째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주가 정순이를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화장도 진하지 않게 하고 왔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주는 정순이 앞에 앉아서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는 이런 민주를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순이는 놀랐습니다. 민주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머님이 주신 용돈으로 제가 정말 엉뚱한데 썼어요. 민주는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사실은 명품 사는데 썼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순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민주가 직접 고백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냐? 처음에는 그냥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점점 습관이 되고 거짓말도 계속하게 되고 제가 정말 나빠졌어요. 어머님을 이렇게 속이다니.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는지 그 돈이 시어머니의 정성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농사 지으신 돈인데 제가 그걸 그렇게 함부로 썼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어려웠어요. 민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움 없이 살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알겠어요. 진짜 돈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순이는 민주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뻔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너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정말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민주는 작은 상자를 정순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냐? 정순이가 상자를 열어보니 손수 만든 작은 브로치가 들어 있었어요. 별로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비싸지는 않지만 마음을 담았어요. 어머님, 저 정말 바뀔게요. 민주는 정순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하고 제 분수에 맞게 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용돈도 언젠가는 꼭 갚을게요. 정순이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민주가 한 일들은 용서하기 어려웠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게 맞지? 네, 정말이에요. 민주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민주는 또한 자신이 그동안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치스러운 사진들도 모두 삭제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허세 부리려고 올린 건데 이제 그런 게 부끄러워요.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정순이는 민주의 스마트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예전의 명품 사진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소박한 일상 사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 아이들과 함께한 평범한 순간들 말이에요. 정말 바뀐 것 같네. 정순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변했는지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로 어려울 때만 도움을 청하렴. 정순이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한 번 더 거짓말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알겠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말 필요할 때만 그리고 진실만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어머님을 속이지 않겠어요. 그 후로 민주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명절에는 비록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어요. 손수 만든 김치나 밑반찬들이었는데 오히려 예전의 빈손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며느리 구실을 하는구나. 정순이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정성이 담긴 선물이 훨씬 의미 있었어요. 민주도 이제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또한 용돈을 요청할 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체적인 이유와 금액을 정확히 말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계획도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았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빌린 30만 원 갚아요. 민주는 정확한 금액을 갚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급할 때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갚을 계획을 세우고 말씀드릴게요. 정순이는 민주의 변화가 진짜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1년 후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은 완전히 그만두고 검소하면서도 알찬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들만 올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민주가 정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용돈을 끊어주신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만약 계속 도와주셨다면 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정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가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너 혹시 내가 일부러? 사실 저도 제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주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한 번 사치에 익숙해지니까 줄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머님이 강제로 멈춰주시지 않았다면 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정순이는 복잡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주를 혼내주려고 했던 일이 결국 민주를 구원하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너는 내가 왜 용돈을 끊었는지 알고 있었던 거냐? 처음에는 정말 어려우신 줄 알았어요. 민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제 정말 제 분수를 알겠어요.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품이나 사치품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오히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순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행복이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진짜 소중한 거야. 둘째 며느리 영희도 민주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더 행복해 보이세요. 민주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허세를 부렸나 봐요. 이제야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가식 없이 살으니까 훨씬 편해요. 가족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민주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대화가 진솔해졌고 서로를 더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더 좋아 보여요. 큰 손자가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바쁘고 신경질적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정순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때로는 냉정한 교훈이 따뜻한 위로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때로는 혼자 헤쳐나가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주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네. 정순이는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 말이야.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요.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 후로 민주는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대해야 진심을 받을 수 있어요. 거짓말은 결국 자신을 망치는 일이에요. 정순이는 이제 민주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거짓말과 배신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 큰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 가족이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어요. 명절이 되면 민주는 이제 항상 정성스러운 선물을 가져옵니다. 비싸지 않아도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에요. 정순이는 그런 민주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제야 진짜 며느리구나. 결국 좋게 끝났네. 정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민주도 철이 들고 우리 가족도 더 가까워졌으니까. 힘든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어. 이제 정순이는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다룹니다. 손자 준호가 가르쳐준 덕분에 인스타그램도 자유자재로 사용해요. 하지만 더 이상 며느리들을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믿고 지내는 게 더 좋거든요. 가끔 정순이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만약 민주의 인스타그램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계속 속아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스마트폰을 배운 게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